이동신 작가님을 바로 모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마터면 이런 것도 모르고 살 뻔했다. 이동신 작가님을 박수로 모시는데 바로 이동신 작가님께 모시겠는데요. 참고로 이동신 작가님께서 하마터면 이런 것도 모르고 살 뻔했다 하고 저희가 책이 2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주로 딱딱한 보험 그 사고 사례보다 사고 사례도 좋지만 또 많은 처세의 인문학하고 우리 작가님의 삶의 철학들 이야기들을 많이 여러분들과 소통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저희 땡큐 리더십 센터에서 강의를 하면 똑같은 작가님이 나와도 다른 관점에서 제가 뽑아내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더 좋다. 거의 강의를 좀 많이 한 절반 정도 줄이고 우리 이동신 작가님께서 소통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많이 소통해 주실 겁니다. 바로 저는 마이크를 끄고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동신 작가님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민 대표님 소개 감사합니다. 저도 그 민 대표님 강의 종종 듣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강의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책 하마터면 이런 것도 모르고 살 뻔했다는 그 교통사고 관련된 보험을 책을 썼고, 그다음에 처세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인문학에 대해서는 또 다음 기회에 하고, 오늘은 그 하마터면 이런 것도 모르고 또 살 뻔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생명을 다루는 거고 내 자산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다 듣고 나시면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준비한 것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이제 주로 3가지입니다. 교통사고, 건강보험, 농작물 재해보험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 보호 매일신문의 칼럼을 한 2, 3년 동안 썼습니다. 유튜브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잘 안 넘어가네. 조금 더 소개하면은 제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강의하기도 하고 뉴스인 기자로서 헬스케어 담당 관련해서 기사도 씁니다. 혹시 좋은 기사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은 기사를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 그 다음에 몰랐던 지자체 공짜보험, 사고보상 꿀팁, 그다음에 의료과실 보상 청구, 그다음에 여러분 그 다이렉트 보험 다 가입하시죠? 다이렉트 보험 할 때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때 강의했던 장면이고, 제가 이렇게 사고 처리 하다 보니까 그 치명적인 사고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인들한테 전화를 간간히 받는데, 전화를 받다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주차된 덤프차를 받았다, 아니면 가로수를 받았다, 또는 전봇대를 받았다 하면은 거의 사망입니다. 사망 아니면은 그 의식불명 이런 사고 얘기 들으면 가슴이 쿵 내려앉죠. 그래서 이런 사고 피하려 그러면은 이제 그 전방주시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앞을 똑바로 보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이렇게 차선 변경이라든가 그런 사고는 나더라도 그렇게 큰 사고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주의해 줍사 해서 제가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나는 2차 사고. 여러분 가다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차 사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내려가지고 이제 그걸 과실 때문에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 다툰다라든가 거기서 사고 처리한 얼쩡얼쩡 하다가는 2차 사고로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2차 사고도 역시 사망 아니면 발다리가 다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면은 얼른 가드레일 바깥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가드레일 바깥으로 넘어가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보험에서 연락을 해야지, 거기서 있다가는 다음 차가 와서 미끄러지든가 해서 반드시 사고가 나거든요. 한 3, 4년 전인가 그 삼성전자 부사장님이 그 일요일 날 출근하다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사고 처리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자기 딴에는 피한다고 이제 그 화단 위에 가서 이렇게 사고 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차가 그 화단 위까지 넘어가가지고 사람을 친 거예요. 그래서 사망하셨는데, 화단 가지고는 부족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가드레일 바깥으로 이렇게 달아놔야 안전하게 이렇게 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휴가차 렌트카 사고 했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고, 다음에 제가 보니까 안전벨트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차가 전복되면은 전복된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그 안전벨트 안 매버리면은 차가 엄청난 원심력 때문에 차 유리창이 깨지면 유리창 바깥으로 사람이 빨려 나갑니다. 그냥
버스가 구르면은 몇 바퀴 구르면 사람이 바깥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깨진 창문 사이로 사람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심력이 속도의 제곱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힘 때문에 작은 구멍만 있어도 사람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복이 되면은 목이 부러집니다. 목 부러지면 아시다시피 사지가 마비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목이 부러지는 걸 방지하거나, 그 다음에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걸 방지하려고 그러면은 안전벨트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꼭 매셔야 된다. 그 외에 여러분, 대학생 자녀 있죠. 대학생 자녀들이 이제 뭐 강촌이라든가 유원지 놀러 갔다가 사륜 바이크를 탔고요. ATV를 하는데, 사륜 바이크가 되게 뭐 재밌어 보이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뒤집어지면은 사람이 머리가 골절되거나 목이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절대 타지 마시고, 가면은 그 업체에서 각서를 받습니다. 말은 안전하다고 하는데 이제 사고 나면은 모든 책임을 자기네들 안 진다고 각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 자기가 져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그 유원지에서 약간 벗어나서 도로로 나오면은 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면허 없이 사고 나면은 건강보험도 처리가 안 됩니다. 뭐 치료비는 3천만 원, 4천만 원 나오는데 그게 나중에 다 건강보험에서 구상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예, 그 제가 뭐 지난주에도 건강보험 갔다 왔는데 그 교육하고 왔는데 이런 부분이 다 개인한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고, 특히 마지막 일전에 그 안철수 후보가 선거운동 하다가 버스에서 뭐 두 사람인가 한 사람은 사망하고 한 사람은 아직 의식불명이죠. 그래서 그 차 안에서 자는 건 위험하거든요. 옛날 같으면 차 안에서 에어컨이나 히터 틀어놓고 많이 사망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차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그런데 그 차 성능은 좋아졌는데 뭐 이렇게 불법 개조를 하거나 뭐 차박을 한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고치자는 거죠. 고치면은 이게 항상 이렇게 말썽이 생깁니다. 그래서 간간히 보면은 뭐 차박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이 돼서 뭐 사망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절대 차박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중요한 얘기여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올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이따가 뭐 제가 전체적인 질문을 받겠지만 혹시 또 뭐 중간에 질문하셔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네, 하시다가요. 우리 이동식 작가님 말씀처럼 나는 이런 게 궁금한데 이렇게 하면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오늘 질문 시간을 많이 네,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네. 많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사고를 당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뭐 나중에 제가 뭐 보상받는 방법도 알려드리지만은 우선은 사고를 나지 말아야 되고, 저는 뭐 이렇게 운이 좋았는지 몰라도 30년 동안 차를 운전하고 다녔는데 내가 뭐 사고를 내지도 않았지만 뒤에서 받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앞을 잘 보고 급정거, 급출발 안 하면은 사고 확률이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교차로에서 신호하고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앞차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호등이 바뀌었다고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둘러봅니다. 왜냐면은 그 차 중에는 뭐 음주해 있는 차도 있고 졸음운전하는 차도 있고 뭐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차도 있고 뭐 갑자기 뭐 미끄러져 들어온 차도 있기 때문에 뭐 신호만 보고 가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발할 때 항상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래서 뭐 운이 좋았지만 사고가 안 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체 중에 제일 약한 부분이 목이니까 목을 항상 보호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어른들이 골반골절이 많이 되는데, 이제 연세 드신 노인들이 골반골절 되면은 뭐 수술하더라도 1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15%, 그다음에 2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24%입니다. 4명 중에 뭐 1명은 돌아가시죠, 2년 내에.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고관절이 그 신체 하중을 많이 받는데 이제 근육이 소실되죠.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소실되고 심폐기능이 문제가 오고 폐렴이 오고 뭐 순환기장이 와서 우울증이 걸리고 요양병원에 가면은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노인이 이랬다 그러면 5년 내에 뭐 한 절반 정도는 사망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골절이라는 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목을 보호해야 된다고 제가 거꾸로 치명적 사고를 거꾸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 12대 중대 가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신호위반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요새 특히 중요한 걸 제가 빨간 걸 적어놨죠. 왜 빨갛게 적어놨냐 하면은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보험만 가입하면은 이제 그 형사치면 안 집니다. 그런데 12대 중대과실은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그 피해자하고 형사 합의를 해야 돼요. 형사합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 주는데 보험회사에서 처리 안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있죠. 무면허, 음주, 뺑소니 이런 것들은 보험 처리해 주긴 해주는데 그 계약자한테 나중에 최고 3억 5천만 원까지 부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처리 안 해주는 거하고 똑같죠. 뭐 사실은 그 처리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해요. 처리 안 해줘 그러면은 내가 뭐 피해자 찾아가서 뭐 좀 사정도 하고 좀 돈을 깎아달라고 하는데 그 보험회사에서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다 보상해주고 피해자 원하는 데 다 보상해주고 나중에 내한테 뭐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 3억 5천까지. 그래서 무면허, 음주, 뭐 뺑소니 사고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보험 처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사고들은 뭐 과실을 안 보고 고의로 봅니다. 형사처벌이 뭐 음주가 고의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지난번에 윤창호법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과실치사 그랬는데 요즘은 뭐 처벌 수준이 고의하고 똑같이 고의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형이 엄청 높죠. 그래서 요 네 개는 세 개는 형도 상당히 무겁고 그다음에 또 있죠. 무거운 게 민식법 그래가지고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은 이것도 뭐 거의 고의로 봅니다. 그래서 그나마 내가 왜 제가 이거 하늘 세월을 했냐면은 요거는 그래도 보험 처리가 됩니다. 보험 처리 되니까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요것도 민식이법도 개인하고 합의가 안 되면 상당히 그 형이 무겁기 때문에 꼭 합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형사합의금을 상당히 높였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뭐 사망한 경우에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입니다.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은 그리고 뭐 단순히 부상일 때도 징역 1년에서 15년까지 판사가 이렇게 내릴 수 있고요. 벌금은 500에서 3천만 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유튜버들이 뭐 민식이법이 이거 사고 나면 큰일 난다고 해서 이제 운전자 보험이 또 새로 옛날에 있었지만 또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 가입하시면은 벌금을 3천만 원까지 이렇게 보험에서 해주고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3천만 원, 합의금은 뭐 1억 3천까지 줍니다. 상당히 좋아졌죠. 그래서 네, 작가님. 네, 지금 채팅창에 현창아님께서 네. 스쿨존 속도 적용은 24시간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지금 아, 올라와 있는데 한번 체크 한번 네, 봐주시겠어요? 네. 스쿨존은 거기 시간이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보통 9시부터 뭐 2시라든가 애들이 그 학교에 있는 시간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시간이 제가 가다 보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던데 뭐 지역마다 틀리겠죠. 그래서 뭐 9시부터 뭐 오후 4시까지라든가 그렇게 돼 있고 지역에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운전자 보험 그 보상 내역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좋아졌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상받기가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뭐 사망사고 나더라도 개인이 뭐 1,000만 원, 2천만 원 합의했거든요. 많아야 3천만 원.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사망사고 나면 최소 뭐 1억입니다. 1억. 1억에서 1억 3천. 이제 보험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이제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우는 한 1억 3천까지 되더라고요. 이 운전자 보험에서 주는 거예요. 형사비금. 그리고 보시면은 6주 미만일 때도 있죠. 6주 미만일 때도 뭐 500만 원, 300만 원 그냥 보험회사에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6주 이상이다 그러면은 뭐 1,000만 원, 삼성 같은 2천만 원까지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횡단보도나 뭐 그 신호등 해서 피해자 됐다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내가 지난 6주만 나와도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요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보험 들었으니까 보통 이것만 받는 게 아니고 아니, 보험에서 1,000만 원 주니까 당신도 뭐 한 300만 원 보태라 해가지고 1,300만 원 달라 그러죠. 주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10주 이상이다. 10주 이상이면은 뭐 5천만 원, 6천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지난 10주는 뭐 약간 팔다리 뼈 부러져가지고 수술하면 그 10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그 형사비금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 좋아졌다. 그다음에 지난 20주 이상이면 1억에서 1억 3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민식 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뭐 방지하자 그랬는데 실제로 어린이들은 사고가 많이 안 납니다. 보시면은 교통사고 다발지역해서 어린이 그 사고 많이 났는데 세 건 이상 났는데 거든요. 몇 개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많이 나는 거는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 어린이들보다 10배는 더 발생합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예, 여기 노인들 사고거든요. 뭐 엄청나죠. 근데 노인들은 다치거나 뭐 죽어도 뭐 사회에서 뭐 그렇게 애통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노인들이 한 10배는 더 많다 이거보다. 그다음에 이거는 자전거 사고예요. 저도 뭐 교통사고는 안 났지만 자전거 타다가 작년에 팔이 부러져서 수술했거든요. 자전거 사고가 요새 엄청나게 많다. 자전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음주 운전 농도도 0.05에서 0.3 됐죠. 그러면 뭐 옛날에는 소주 한 3잔까지 괜찮았는데 지금은 뭐 안 됩니다. 뭐 2잔 이상 먹으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되고 음주운전 책임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민사적인 책임 이건 뭐 보험 처리 하나도 안 되죠. 보험 처리 하나도 안 되고 형사 책임은 이제 그 벌금이나 이제 구속형인데 이것도 보험회사에서 형사비금이 지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형을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책임은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그다음 사회적 책임은 뭐 공무원이면 엄청나게 중징계 받죠. 뭐 성추행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음주운전으로 해서 손실 12가지가 났더라고요. 뭐 이어서 뭐 12가지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이제 그 어쨌든 저 간단한 접촉사고 해서 지나서 2주만 제출하더라도 그냥 뭐 벌금 100만 원, 1,000만 원 옵니다. 벌금. 그냥 아무도 안 다쳐도 그냥 목이 뻐근하다 해서 지난 2주만 제출해도 그 벌금은 1,000만 원 옵니다. 1,000만 원 오고 뭐 개인 합의금은 당연히 그냥 술 냄새 났다 그러면 무조건 1,000만 원 주고 합의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보험 처리했다. 보험 처리해서 이제 자기부담금이거든요. 면책금, 자기부담금인데 의무보험 있죠. 책임보험에서 대인이 1억 8천, 대물이 2천에서 2억.
그다음에 이거는 임의보험 있죠. 임의보험에서 1.5에서 총 3억 5천까지는 개인 부담입니다. 개인 부담. 아까 말씀드렸죠. 보험회사 다 처리해주고 개인한테 달라고 그럽니다. 특히 보험회사는 여러분 그 뭐 주소라든가 주민번호라든가 뭐 차 넘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건 뭐 보험회사에서 가압류 들으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작년에 그 삼성 라이온스의 박한희 선수가 이제 그 음주운전 해가지고 엎었었죠. 왜 엎었었냐면은 이제 금요일 날 뭐 홈런을 쳐가지고 역전을 시켰는가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술 많이 먹었죠. 술 많이 먹고 자고 있는데 와이프가 애 학원 태워주라고 이렇게 해서 애 학원 태워주러 가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도 뭐 음주니까 뭐 죄송하다 그러고 음주운전해서 죄송하다 그러고 이렇게 은퇴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전날 술 먹었으면 다음날 운전하시면 안 된다. 불면은 그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보험료 할증이라든가 본인이 몸이 다쳐서 구속돼 버리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집안이 파탄이 납니다. 뭐 일 못해서 수입은 없는데 돈 나갈 일은 많고 뭐 결과적으로는 아파트도 팔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엄청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보험회사 전화해 보니까 여기 음주운전 이것 때문에 그 구상 직원이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직원들이 이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도표를 정리했는데 이제 음주운전은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이 안 된다. 그다음에 옛날이거든요. 옛날에는 뭐 면책금이 그래도 조금 적었는데 지금 개정이 됐죠. 음주, 무면허 뺑소니 같은 경우에 의무보험 한도 전액, 그다음에 임의보험은 1억 5천만 원 이렇게 다 한다. 정리한 거니까 나중에 제가 나중에 여기 강의 그 안은 제 오픈 채팅방에 공유하도록 할게요. 참고 마시고 나중에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자전거 사고가 요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자전거 사고 나는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해 있는 실손 의료보험이나 직장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가해자가 뭐 가입해 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아마 여러분도 아마 거의 다 가입했을 거예요. 근데 잘 몰라 본인이. 여기 다른 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분들이 끼워 넣기로 해서 많이 가입해 주거든요. 보험료가 얼마 안 됩니다. 월 한 1,000원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고, 알아보시면은 이게 가해자가 이것만 가입하고 있다 그러면은 가장 완벽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전거 사고 나면은 가해자한테 이거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들었냐고 꼭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뭐 서울 따릉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그 보험을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는 가입하고 있다고 해야 돼요. 저도 이제 뭐 혼자 넘어져가지고 다쳤는데 강남구에 전화해 보니까 가입하고 보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일단은 60만 원 받았고 나중에 혹시 장애가 나오면 장애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보험도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그 지하철 공사 현장 가다 넘어졌다 그러면은 뭐 그쪽에다 지하철 공사 현장 쪽에다 책임을 물어야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그 제도가 상당히 좋아져가지고 뭐길 가다 넘어지거나 뭐 자전거 타다 넘어졌을 때 지자체 물건 늘어지면은 보상 받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잘 모르시면은 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뭐 가족 이상 배상 책임보험이 상당히 쓰임이 많습니다. 우리 애가 학교 갔다가 장난치다가 다른 애를 다치게 했을 경우도 보상해주고, 그다음에 뭐 자전거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할머니를 쳐도 이렇게 보상해주고, 그다음 우리 집 반려견이 남의 집 개를 물거나 뭐 동네 사람 물어도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집 아파트에서 이제 화장실 누수로 아랫집에 천장에 얼룩이 져도 해주고, 뭐 이런 경우 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 보험료 한 1,000원만 내면 월 1,000원만 내면은 뭐 다 이렇게 커버가 됩니다. 뭐 또 아침에 주차장에서 차를 밀다가 남의 차를 파손시켜도 해주고, 그다음에 전철에서 휴대폰을 이렇게 남의 휴대폰 툭 쳐가지고 파손시키는 경우, 그때 뭐 면책금 20만 원 내야죠. 그다음에 뭐 우리 애 데리고 외할머니 집이나 할머니 집에 갔는데 거기서 골동품이나 뭐 비싼 소파를 칼로 망가뜨렸다 이런 경우도 다 해줍니다. 보험료 1,000원밖에 안 되고 아마 여러분들 다 가입하고 있을 거예요. 잘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이름 지자체에서 대부분 가입하고 있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화재, 뭐 붕괴, 산사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성폭행을 당했다, 그다음에 버스 타고 가다가 뭐 후장애가 생겼다, 뭐 뱀에 물렸다, 벌에 물렸다 이런 것들이 그 지자체 보험에 그 공짜 보험으로 다 됩니다. 뭐 서울시는 시민안전보험이고 시골은 국민안전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뭐 강도나 상해 등으로 후유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이 있을 때도 해주고, 뭐 스쿨존에서 그 12세 이하 어린이가 교통사고 당해서 1등급에서 5등급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도 지자체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우리나라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치료가 2천만 원 나와도 일단은 내가 580만 원 부담하면 됩니다. 580만 원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내한테 돈 달을 소리 안 해요. 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 소득이 최하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 산다 그러면은 그 80만 밖에 부담 안 하거든. 그러면은 580에서 80만 빼면 500만 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1년 후에 500만 원 돌려줍니다. 그 소득별로 틀리죠. 소득이 1등급부터 7등급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진료비 많이 나오면 걱정하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고 최고가 580만 원이다. 그 대신에 요 안에는 급여만 해당이 되고 그 비급여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급여는 본인이 계산해야 된다. 그다음에 교통사고 났는데 뭐 상대방이 보험을 안 들거나 뭐 내가 그 자손 한도가 넘어갔어. 그러면은 교통사고도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고 뭐 가해자가 있으면 가해자한테 이제 구상을 하죠. 건강보험공단에서.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강의한 게 이제 그 이런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떻게 구상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뭐 끝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중에 구상이 들어오니까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치매가 많죠. 우리나라 그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 한 4분의 1이 치매일 거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데, 이제 치매가 걸리면은 국가에서 그 진료비를 10% 부담해 줍니다. 자기가 10%고 국가에서 90% 부담해 줍니다. 이거 상당히 좋죠. 그래서 혹시 치매가 있으면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으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나이가 아마 65세 이상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간병하기 힘들 경우에는 각 병원마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데 뭐 돈이 하루에 한 2만 5천, 3만 원 더 내야 돼요. 더 내야 되는데 이 병실이 없어가지고 줄을 서야 됩니다. 대기해야 되고 주로 암 환자 위주로 이렇게 제도가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인보다 상관적인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거 여러분 아마 다이렉트 보험 많이 가입하시죠. 그래서 다이렉트 보험 가입 안 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우선은 준비해야 될 게 휴대폰, 그다음에 차량 전면 사진, 후면 사진, 블랙박스 블랙박스 사진을 찍어야 할인되죠. 그다음에 계기판 이 정도 사진 찍어가지고 준비를 딱 하고 이제 검색창에서 무슨 하지 다이렉트라고 치고 그래서 원하는 데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딱 이제 요거 하면 쉬운데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요거. 제 친구가 일전에 전화가 왔는데 이거 가족 한정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부부 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딸이 운전하다 사고 났단 말이에요. 안 되죠. 부부 한정이니까. 근데 보험료는 여기 이제 딸이 27인가 해서 보험료를 하여튼 낼 거 다 냈어요. 보험료가 부부 한정 둘만 나이 50 넘은 사람끼리 운전하면은 뭐 얼마 안 되지만은 애가 들어가면 보험료가 2배 되거든요. 보험료 거의 다 냈더라고. 그래서 요게 좀 트러블 생겼는데 다행히 이렇게 금액이 안 커가지고 보상을 처리 받았는가 봐요. 체크하실 때 여기 가족 한정인지 부부 한정인지 몇 세 이상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드를 할 때는 뭐 선포인트도 되고 카드 포인트도 가능하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보시면 그 한 15%에서 20% 저렴하더라고요. 저렴하고 또 뭐 사고 났을 때 보상 서비스도 똑같습니다. 혹시 뭐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험 구조가 좀 알아셔야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종합보험 그러는데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거는 내가 운전하다 길 가던 사람이 다쳤을 때 대인, 길 가던 사람 다른 사람이 다쳤을 때 해주는 게 대인이고, 내 몸이 다치면 자기 시체 사고, 그다음에 내 차가 망가지면 자기 차량 사고, 그다음에 상대방 차라든가 상대방 물건이 망가지면 대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개가 다 틀리다. 그다음에 밑에 특약인데 이 정도 특약은 가입하셔야 돼요. 하는 게 좋아요. 무보험차 상에는 가입하면은 뭐 차에 탔든 안 탔든 무보험차 마침 다 해줍니다. 그다음에 우리 가족도 해주지만은 뭐 장인 장모님, 뭐 부모님, 뭐 예를 전라도에 계신 장인 장모님이 횡단보도 건너다 다쳤다, 무보험차에 맞췄다. 그래도 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처리 가능하고 요거하고 또 같이 매치돼 있는데 다차운전 담보 특약이라고, 내가 뭐 친구랑 놀러 갔는데 친구가 갑자기 피곤하다고 잠시 운전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 났어. 사고 나면은 보통 요즘 그 친구들 보험이 그 가족 한정으로 들어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가족 한정하고 일반 누구나 운전하고 보험료 차이가 뭐 한 3, 40% 이상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운전하면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차 운전 한번 특약을 들면은 내가 친구 차도 운전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이 가입하고, 아까 그 민식법이겠죠. 그 보상받으려면 법률 비용 지원 특약을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뭐 차가 고장났을 때 부르려면 긴급 출동 서비스 불러야죠. 그죠? 이것도 다 특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자동차 보험 구조를 알면은 보험 가입하실 때 상당히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신체 사고 차상해 보험이라고 있어요. 다 내 몸을 다치는 거, 내 몸에 대한 보상인데 차이가 크죠. 자기 신체 사고는 치료비만 해줍니다. 치료비 해주는데 그것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1급일 때 1,500만 원입니다. 1,500이고 뭐 14급이면 20만 원밖에 안 돼요. 요거는 이제 3천만짜리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로 보상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염자다 그러면은 거의 뭐 60만 원밖에 보상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다 받으려면 차상위보험 가입해야 됩니다. 차상위보험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한 8, 9만 원 정도 더 비쌀 거예요. 그래도 그걸 가입하면은 치료비 전액에다가 위자료, 휴업 손해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가해자가 나를 다치게 한 것처럼 해주거든요. 과실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것도 한도가 있죠. 한도가 뭐 최고 한도가 1,500만원짜리가 있고 5천만원짜리, 5억짜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는 중요한 거는 급수를 안 따집니다. 요 위에 거는 뭐 1급부터 14급 나눠서 급수별로 해주지만은 요거는 급수에 상관없이 한도 금액, 뭐 한도가 1,500이면 1,500, 5,000이면 5,000만 다 해주니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삼성화 약관에 보면은 요걸로 가입하면은 뭐 60만 원이고 요걸로 가입하면은 한 700만 원 된다고 해놨습니다. 한 2, 3개월 진료받았을 때 그 차이가 많이 나니까 웬만하면 이 차상위 보험으로 가입하셔야 나중에 좋습니다. 아까 뭐 자기 신체 사고 한도 여기 뭐 여기 염자일 때 60, 뇌진탕일 때 100만 원, 여기 이제 디스크일 때 140만 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간 거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금액이 적죠. 이거는 뭐 제가 다 설명드린 거니까 넘어가고. 상대방이 사고가 났는데 경미하는데 뭐 범퍼 기스만 났는데 병원에 간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제 마디모라고 이렇게 신청할 수 있어요. 경찰서에서 마디모 신청하면은 경찰서에서 뭐 블랙박스 사고해서 국가서에 보내거든요. 이 사고로 사람이 진짜 다칠 수 있나 안 다칠 수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의뢰한 걸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경찰관도 이제 판단을 하죠. 경미 사고라 해야 되고 차대차 사고라 해야 되고 블랙박스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만 해주지 뭐 차대인 사고, 차고 사람이 부딪혔는데 해달라 그러면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보험료는 아시다시피 3년간 할증이 됩니다. 할증이 되는데 이제 주로 대인에서 많이 할증돼요. 대인, 대물, 자수 각각이거든요. 요게 점수라면 요게 1점, 이것도 1점, 요게 2점이에요 보통. 그래서 할증이 각각 된다. 복잡하죠. 뭐 과거 1년간 사고 점수 플러스 과거 3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된다. 이게 사고 건수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 사실 복잡한데 뭐 인사사고가 나면은 대략 다음에 한 20% 이상 할증되고 차만 망가져 차 사고만 해도 차 보험 처리다 하면은 대략 한 10% 정도 할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 없다 그러면은 이제 10% 할인이 되죠. 10%가 그 할인돼야 될 판에 거꾸로 10%, 20% 올라가니까 손해를 많이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뭐 사고 보상 이제 뭐 지난 2, 3주 나왔는데 뭐 보상 많이 받는 방법은 제가 뭐 이어서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이 뭐 그건 그잘 하시더라고. 그게 아니고 뭐 이제 장애가 나오면은 이제 보상 금액이 1,000만 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장애라는 게 없고 뭐 발다리가 잘리고 해서 장애가 아니고 이제 팔이 제대로 안 굽혀지거나 그다음에 수술을 했는데 다리가 약간 흔들거리거나 그다음에 뭐 관절근처에 골절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관절염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장애가 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의사한테 해달라고 하면 의사가 화를 내죠. 의사의 목적은 그 장애 안 나오게 치료를 잘 하는 건데 뭐 의사한테 장애 얘기하면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손해사정사한테 글씨가 잘못됐구나. 손해사정인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그 장애 의무를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뭐 장애라는 거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자주 이렇게 여러분이 장애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장애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걸 손해사정사고 협의해야 된다고 적었고, 그다음에 이제 간병비가 뭐 보통 한 달 쓰면은 300만 원 정도 듭니다. 300만 원. 이것도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월 300만 원. 그리고 환자 상태 안 좋으면은 300만 원 줘도 간병인이 간병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거든. 네, 그래서 적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 과실이 많아서 야 이거 뭐 치료비도 못 받을 경우가 있다 그런 거는 걱정 안 해야 돼요. 본인 과실이 90%라 하더라도 뭐 치료 광고에 비하고 약관상 산출된 간병비는 과실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합니다. 그래서 다른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제 과실상계가 되지만은 이제 단지 치료비하고 뭐 간병 약관에 나와 있는 간병비 받으려고 그러면은 뭐 과실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거는 전액 지급된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분쟁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그 뭐 간병산이라는 얘기 있었죠. 이게 대학생이 자기 아버지를 집에다 모셔놔놓고 이제 그 케어를 안 했단 말이에요. 뭐 밥도 주고 뭐 이렇게 영양 코로 해가지고 비강 영양을 해서 이렇게 처치를 해줘야 되는데 안 주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징역 10년 나왔다 나중에 항소해가지고 징역 4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다. 간병이 엄청나게 힘든 거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과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하고 같이 사무실 하시는 소장님이 맡아가지고 했었는데 수면 내시경 하다가도 사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의료분 아시다시피 의료과실은 입증하기 어렵죠. 같은 의사끼리 이거 안 해주죠. 그다음에 뭐 같은 과가 아니면 내 과가 아니면 외과 의사가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전문 분야여가지고. 그렇다고 뭐 내과 의사가 자기 다 의사들끼리 다 하는데 이거 뭐 의사 과실이라고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손해사정사가 수임을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도
손이 사정도 공부를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계에 논문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논문을 이렇게 봐가지고 수면 내시경 할 때 체크해야 될 부분을 놓친 부분이 없나 해가지고 이 피해자분이 거의 5억을 받았어요. 뭐 보험회사에서 2억 받고 뭐 의사한테 1억 받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2억 받고 막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같은 사망이라도 질병 사망은 이제 보통 보험회사에서 5천만 원이라 그러면은 이런 의료 사고는 상해라고 보든 상해 사망은 질병보다 2배 많습니다. 그게 5천만짜리 같은 1억을 주고 1억짜리 같은 2억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상해 사망을 해가지고 받은 적도 있다. 하여튼 의료 과실은 보통 이제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에서 이렇게 하고요. 뭐 소송하면은 대부분이 뭐 의사 과실이 없다고 하거나 있다 하더라도 보통 20% 정도 주라고 합니다. 뭐 의사도 이제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총 손해액이 예를 들어서 총 손해액이 사망해가지고 3억이다 그러면은 20%면은 이 사람은 6천만 원만 지급하라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뭐 임플란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분쟁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보험 관련해서 뭐 내 보험이 뭐 어떤 보험이 들었는지 그다음에 뭐 은행에 잠난 돈이 있는지 체크하는 거는 요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가시면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서 본인 인증만 하면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제 단톡방이 뭐 100세 시대 스마트폰 제가 스마트폰 강의도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요 방에 초대하시면 제가 오늘 그 PPT 자료를 하고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처세 인문학을 강의를 못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강의를 하고 어쨌든 뭐 또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나 또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속독법 아시죠?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속독법 배웠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 근데 요거 포토 리딩이라고 독서를 할 때 이제 눈으로 사진을 찍듯이 눈으로 탁탁탁 봐서 한 시간 내에 내용을 파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포토 리딩에 대한 제가 책을 그 PDF로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PDF 자료도 제가 제 방에 들어오시면 10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속독이라든가 책을 효율적으로 읽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난번에 했던 거. 이제 거의 뭐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주로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경찰서에 꼭 이렇게 신고해야 되느냐고 하는데 차는 인사사고 없이 차만 망가진 거는 경찰서에서 신고를 안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안 받죠. 그래서 경찰서 갔다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차만 망가지면은 인사사고만 신고를 받는데 인사사고도 그냥 뭐 뻔한 거 있죠. 추돌사고는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다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 타고 가다 보면 막 그 추돌사고인데도 차를 안 빼는 사람도 있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요즘은 블랙박스가 다 있고 블랙박스 없더라도 사진만 찍어 놓으면 뭐 뒤에서 받은 차는 무조건 100% 과실이니까 그냥 뒤에서 마친 사고는 차를 빼놔놓고 명함 주고받고 그냥 헤어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해자가 돌아가서 자기 보험회사에 접수하고 뭐 그럼 되지. 굳이 바쁜데 경찰관 오라 할 필요도 없고 현장 출동 직원 오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외곽 같은 경우 현장 출동 직원 뭐 기다리면 20분 30분 걸리고 또 뭐 산골 시골길 같은 경우에는 1시간 2시간 정도 걸려야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뭐 분쟁이 없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사진 찍고 연락처만 주고받으면 됩니다. 뭐 제가 할 얘기는 다 했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작가님. 일단 제부터 질문을 하는데요. 예. 지금 단톡방 운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뭐 어, 인원이 한 80명 정도인데 예. 저는 그거 주로 이제 교통사고 관련해서 이렇게 지령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저희 여기 링크를 예, 보내주시면 네네. 같이 또 올리시면 되게 예, 좋을 것 채팅방에 제가 뭐 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우리 작가님 책 이거 하마터면 이런 것도 모르고 살 뻔했다 이렇게 이것도 읽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작가님 이쪽 길로 어떻게 해서 들어오셨는지 여기에 지금 27년, 28년째 지금 하고 계신데 예, 소매사등사하고 이렇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설명 좀 아, 해주세요. 네. 제 뭐 주업은 방금 강의한 그 교통사고 관련된 건데 저는 이것보다도 좀 성공한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쓰게 되었고 근데 그또 제가 이론하고 또 실제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훌륭한 성공한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뭐 고민하다가 그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거 그 100세 시대 라이프 플랜 관련해서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100세 시대인데 뭐 저 같은 경우에도 50대 중반에 회사를 나온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60대에 나오더라도 우리 앞으로 이제 지금 돌아가신 분들 대부분 90세에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죽을 때는 거의 한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60세 은퇴해서 100살까지 40년은 놀고 있었거든요.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고민을 해서 쓰고 있는 책이 100세 시대 라이프 플랜입니다. 네. 실제로
저는 우리 제2의 인생이라는 게 이동신 작가님 말씀이 남의 일 같지 않은 게 저희 할아버지께서 60 한갑 때 은퇴를 하셨거든요. 예. 어, 근데 지금 90, 연세가 97이세요. 예. 그러니까요. 37년째 쉬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오래 사실 줄 몰랐다고. 예. 예, 그런 사람 되게 본인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오래 할 줄 예. 몰랐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카메라 켜주신 현창아님, 민규님, 염윤선님, 김범일님, 김정민님, 이용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편하게 우리 이쪽에 내가 나는 이런 사계에서 분명히 차를 몰면서 뭐 사고나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예, 많은 것들 편하게 마이크 켜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채팅창에 질문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편하게 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작가님께 궁금한 점. 네. 네, 저 네. 질문 하나 네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진짜 하마터면 이것도 모르고 살 뻔했어요. 아, 근데 감사합니다. 강의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손해사정사를 이렇게 만약에 선임할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이 되면 어느 예, 정도가 됐을 때 사는 게 좋습니까? 뭐 아무렇게나 다 사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을 약간 대략만 말씀해 주신다면. 그, 뭐 다른 거는 그 본인이 공부하셔도 관계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장애를 끊어야 보상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네. 장애를 끊으려 그러면은 이제 일반 병원에 가서는 잘 안 끊어주죠. 특히 그 치료했던 의사한테 끊어달라 그러면은 화를 확 내더라고. 그래서 이제 보통 손해사정사들이 이렇게 그 환자들을 같이 가서 끊는 병원이 또 따로 있어요. 그 가서 이제 끊어야 보험회사하고 싸울 수가 있는, 다툴 수가 있는데, 그리고 뭐 장애진단 없이는 뭐 금액이 얼마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아까도 제가 이렇게 표에 그랬다시피 그 손해사정사하고 의사하고 입장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장애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은 뭐, 뭐 본인이 장애 끊기 힘들잖아요. 끊을 수 있으면 네. 끊고. 그래서 이제 손해사정사한테 뭐 전화해가지고 한번 끊을 수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건이 예, 조금만 크다 생각하면 예,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주면 예, 되겠네요. 아니면 뭐 장애 없으면은 본인이 그냥 뭐 인터넷 봐도 되고, 뭐 그냥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셔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고, 굳이 뭐 수술을 줄 필요 없는 거고. 수수료는 몇 프로나 됩니까? 혹시 보통 선임하게 10% 정도, 10% 더 정도. 많이 받아서 10% 내면 되잖아요. 아무튼 그 이상은 나올 것 그러기는 하죠. 같은데. 네, 네, 근데 오늘 이제 잘 들었습니다. 핵심은 장애예요. 핵심은 핵심은 장애인데 장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이게 10% 20% 있고 보험회사는 깎으려고 그러고 인정 안 해주려고 그러죠. 근데 손해사정사는 뭐 장애를 조금 더 높게 받으려고 그러고 뭐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왕증이나 이런 거 있으면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그걸로도 장애를 받을 수 있나요? 그거는 빼요. 기왕증 같은 경우. 예, 그거는 뭐 보험회사도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빼고 그게 항상 다툼이에요. 빼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과거 그 기여도를 뭐 50% 잡으려고 그러고 나는 뭐 기여도를 30% 잡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보험회사하고 이렇게 생기는 그 분쟁이죠. 네, 오늘 근데 이동신 작가님 저랑 동갑이던데 아, 어떻게 하시는 거는 훨씬 더 그냥 머리는 앞서가시는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또 편하게 나는 궁금하다 이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 여기는 뭐 혹시나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접수를 했을 때 생각보다 저희가 좀 혹시 보험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어, 그래서 오해하셔가지고 그런데 여기 이동신 작가님께서 사고가 일어난 후 이걸 그거 진짜 말 그대로 맡으면 이런 것도 모르고 살 뻔했다. 예, 이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이거 질문하면 혹시나 내가 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예. 혹시나 지금 사실 그 보험 연금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제 사고 보상 관련해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 못 봤어요, 못 보고 뭐 이거 관련해서 책 쓰는 사람도 거의 없더라고. 없는데 이제 제가 그 회사 그만두기 전에 뭔가 좀 이렇게 내가 했던 일을 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특히 이제 본인은 해당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 예를 들어서 MT를 갔는데 옛날 우리가 MT 갈 때는 버스 타고 가기 때문에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애들이 다 렌트해서 가거든요. 렌트해서 가면은 뭐 밤새도록 걔들이 술 먹고 놀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뭐 여학생 여자친구 태워서 가다가 뭐 사고가 많이 납니다. 특히 여름 방학 때 공청 같은 데 가면은 뭐 애들이 렌트카 빌려가지고 막 그냥 계곡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가로수 같은 거 받기도 하고 해서 엄청 많이 다치는데 저는 이제 뭐 운전자 본인이야 지가 잘못했으니까 관계 없는데 옆에 타고 있던 여자 뭐 여학생이 다치면 안타깝더라고.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놀러 갔다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딸한테 절대 대학 가더라도 MT 가더라도 절대 남자친구 운전하는 차 타지 마라. 타면은 아무리 사이 좋아도 다 이렇게 뭐 원수가 되어서 헤어지더라고요. 네.
네, 또 궁금하신 점은 보상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 또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네, 김정민님. 네. 네, 강의 너무 재밌고요. 저희 국가에서도 그 치매 환자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책임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주변에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치매 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셔서, 치매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복으로 이렇게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저희가 설계를 좀 잡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뭐 치매보험 해가지고 캠페인이 있어서 아마 메리츠 화재인가 많이 팔았을 거예요. 뭐 보험을 가입하면 좋죠. 근데 이제 치매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간병이란 말이에요. 간병. 그래서 국가에서 뭐 이제 지금은 케어해 주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 정권하고 그 정치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뭐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이제 건강보험료가 그 모자라면은 이게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90% 해주는데 나중에는 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거죠. 이제 뭐 진료 비용 이외에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면은 뭐 하여튼 처리 안 되는 것 때문에 아마 그 치매보험을 그 가입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마무리, 우리 이동 작가님 마무리 이제 지금 코멘트 네. 없으세요? 제가 네. 어째 좀 사투리도 심하고 말도 빠르고 한데 끝까지 이렇게 남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이크 다 켜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